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젯밤 자정까지 국회가 난장판이 됐죠. 검수완박 입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자, 이것을 놓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회기 쪼개기, 국회 임시국회 회기를 원래 5월 3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제 자정으로 끝내버리는, 뭐 다수당이니까 171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이니까는 뭐든지 할 수 있죠. 회기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종료시켜 버리니 더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음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4월 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해야 되니까 4월 후에 다시 열어서 그때는 필리버스터를 이 법안에 대해서 못 합니다. 그리고 자동 상정이 되죠. 그러면 또 171석 가지고 땅땅 두드려 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회기 강제 종료, 이 회기 쪼개기 이런 편법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대응책이 마땅치 않죠. 국회 안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일단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 또 하나 새로 어제 제기된 방법이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겁니다. 국민투표. 자, 그래서 조실보원을 일면 토업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니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 자, 그래서 국민투표가 쟁점이 되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 선관위는 이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또는 뭐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교수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월권이다 하고 국민투표에 대한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불붙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이 6일 지방선거 때 따로 국민투표를 하면 또 비용도 들고 하니까 어차피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니 그때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당선인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6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다. 자, 국민투표 과연 이것이 대상이냐 아니냐, 이 논란부터 시작이 됩니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냐, 이 논란이 있고, 또 이것은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맞느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국민투표 실현 여부가 논란인데, 지금껏 정책적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 적도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이 국민투표를 한 것은 헌법 개헌이나 개헌 뭐 이런 때, 새 정부 정권에 출범할 때, 그런 때 국민투표가 실시됐었죠. 그리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 국민투표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투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거대 야당, 이제 민주당 앞으로 야당이죠. 이 행포에 맞서서 국민에게 호소를 해보자. 이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호소를 해보자.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죠.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그 명운을 건, 존립까지 거는 큰 도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부결됐을 경우, 뭐 가결됐을 경우는 뭐 큰 이득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투표에서 이것을 가결시킨다고 해서 그 법안을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새로운 논란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을 경우에 정권 출범 20일 만에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발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되겠죠. 국민투표에 붙이자면은. 그런데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 정권 출범 20일 만에 부결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이 검수완박이 부결이 되면은 민주당이 옳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반대했다. 그런데 국민은 그 민주당이 옳았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수치로 나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은 완전히 빠집니다. 초반부터 20일 만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령 이 대선 때를 보시면은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됐지만 가령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지지율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9% 정도는 앞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이런 조사도 한 5%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0.7% 차이가 났죠. 그것은 뭐냐면은 위기감을 느낀 진보 유권자들이 막판에 물론 이 뭐 부정선거 그 의혹도 있지만은 그것을 의혹을 일단 제쳐놓고 생각을 하면은 막판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위험하다. 이재명이 위험하다 해서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이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뺏긴 입장, 진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 만에 거대한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국민투표를 부결을 시키면은 윤석열 정부에게 일대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나가서 국민투표를 부결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보 진영에서 일종의 보복투표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대통령이 발의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또 금수완박에 대한 이 국민의 여론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수치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는 휘청하죠. 초반부터. 그리고 지방선거 자체에도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몰려나가면은 지방선거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정말 시행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행이 이 현행 헌법상 가능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금수완박 입법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그 제대로 운용을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상시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상시특검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새로 설치 수사권, 박탈된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을 설치를 하는데 역점을 둔다든가 그런 부분에 매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지금 이렇게 난장판, 국회를 입법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은 사실 처음입니다. 곧 이제 위치가 뒤바뀔 여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죠. 지금은 여전히 아직은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무슨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 일단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루비콘강 건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한국일보. 루비콘강 건넜다. 금수완박 대전. 이제 한 며칠 사이에 이 법안들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몽땅 처리를 하는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오후에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한다는 로드맵을 그대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죠. 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강행을 막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우군 같은 편인 손석희 전 앵커와 JTBC 대담을 했는데 이 대담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쏟아졌죠. 저도 몇 차례 전해드렸고 지금 그것이 시종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하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저주성 발언을 막 쏟아내고, 지금 상황,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데 대해서 아이러니하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그것도 심각하지만 또 다른 심각한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인이 자아자찬하고,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찬차를 보낸다고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20%를 한국 사람이 차지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자아자찬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방을 놓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수완박도 그렇고, 처음에 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 임기제 공기관장을 막 임명을 하면서 미리 알을 박아놓는 그런 인사, 또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그 예비비 예산을 또 책정 안 해주는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금수관박 입법도 그렇지만,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새 정부를 출범하려면 내각이 구성이 돼야죠. 조각을 하는 단계인데,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서 18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막 시작하기 전인데, 민주당은 8명은 낙마시키겠다. 새 정부 출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무더기 낙마, 곱비지는 민주당, 내각 후보 최소 8명. 18명 중에서 8명을 낙마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각 구성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물론 8명 다 일단 목표를 잡았지만은 본인들 속으로는 몇 명 정도 있겠죠. 어느 정도 해야지 자기들이 이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겠죠. 이 8명 이야기는 원내 대표가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에서 공언을 했죠. 총리와 장관 후보 19명 중에서 심각한 분이 8명이 된다고 보고 있다.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가 아니죠. 지금 퇴임하는 정권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겠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대상입니다. 투표를 해야 되죠. 다른 장관들은 그냥 임명을 하면 끝인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무총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해야 되는 한덕수를 낙마 1순위로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인질로 잡아놓은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그냥 연기시켰죠. 하지도 않고 무더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서 한덕수를 인질로 딱 잡아놓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 몇 사람을 낙마시킨다 하고 또 같이 또 포로로 마치 포로인 것처럼 딱 찍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 출범을 가급적이면은 매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향신문 기사고, 매일경제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반쪽 내각될라. 자, 이렇게 8명이 낙마 대상이라고 민주당이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 내각이죠.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18명, 총리 포함해서 19명 중에서 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7명인데, 정치인 장관이죠. 정치인 장관 7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사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그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미 문재인에게 전달을 했다. 우리 윤석열 정부 밑에서 단 하루라도 장관 못하겠으니,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그냥 사퇴할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자칫하면 장관들 없이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원회, 박범계, 전해철,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이 7명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부 장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목을 딱 잡고 포로로 잡고 있으면은,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하면은 장관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적으로나마
그 장관들은 국무총리가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죠. 근데 재청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없으면은 장관들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편법적으로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를 계속 유임시켜 놓고 국무총리에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김부겸 국무총리도 만약에 이 다른 장관들처럼 사퇴해버리면은 내각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무회의를 못 엽니다. 그럼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를 하지 못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총리,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차관 중심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자, 지금 퇴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퇴임 전날이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때까지 또 꼼수, 자기 편 구하기 이런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오면 보시면은 문재인이 조국 가족, 정경심, 이석기에 면죄부 주고 퇴임하나. 자, 사면권을 5월 9일까지는 가지고 있죠. 근데 5월 8일 날 석탄일 사면을 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던 김경수 드루킹 사건 전 경남도지사, 또 이석기, 정경심 지금 대법원에서 4년 확정 판결 받고 복역 중이죠. 조국 부인. 이 사람들을 사면을 한다는 겁니다. 사면을 하면서 그냥 그러니 좀 머쓱하니까 어차피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사면이 될 이명박 전 대통령,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사람들을 끼워 넣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원래 하려는 목적은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인데 그냥 그렇게 하려니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어차피 곧 사면이 될 이 이재용,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정말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내 편, 자기 편들도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자, 조국 씨가 최근에 막 그 SNS를 통해서 뭐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조국 씨와 정경심 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국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면을 겨냥해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목리, 심지어 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 말에 서둘러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데도 서둘러서 일상 회복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강제무량하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강제 방역 정책의 마지막은 마스크죠. 마스크 벗기. 이 마스크도 임기 전에 빨리 벗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역사에 남겠죠.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조기에 종결을 시키고 일상을 회복을 시키고 마스크도 다 벗었다. 그래서 문재인이 강제무량하다고 했다. 그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대책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죠. 인수위에서. 실내 마스크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5월 하순에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판단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월 2일부터 푼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을 5월 2일부터 푼다고 내일 발표를 할 방침이었는데 이 안철수 위원장이 5월 1일부터 푸는 건 안 된다.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5월 하순. 자, 5월 1일과 5월 하순. 5월 10일이 정권이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 마스크까지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에서 매듭 짓자.
이런 기로도 문재인 정권 안에서 존재를 한다. 국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공이냐?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없다. 이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이 해방론론, 뭐 JTBC에서 했던 말은 또 어처구 없는 말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해방론론 말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전직 장관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세계가 한국을 찬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도대체 왜 그런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몰랐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 실력이 없고 뭐 그래서 원래 그랬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고도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 바보인 척하면서 그런 뭐 사람들이 있죠. 고도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중앙일보가 오늘 3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슈 문 대통령 대답 논란. 국민 정서가 동떨어진 문 대통령 인시 부동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 JTBC가 보도한 내용이죠. 대담을 했죠. 손석희 씨와. 자, 그게 보도가 된 게 2, 3일 지났는데 중앙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는 관계사죠. 자, 그래서 JTBC에서 한 말이 국민들을 너무나 짜증나게 보화를 돋구기 때문에 그런 요런이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변인, 수석 대변인 말을 인용을 먼저 했습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5년 동안 민심과 괴리된 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낸 그동안의 5년을 보여주는 압축판이었다. 손석희와의 대담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모습이 마치 영화 트루먼 쇼를 보는 것 같았다. 트루먼 쇼는 일종의 과대망상이죠. 중도층 일부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 열변을 토했던 분야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그렇게 국민을 어렵게 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비슷한 수준의 나라 중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이다. 그러니 이것을 듣고 있던 손석희 전 앵커가 기자직 언론인의 감각을 발휘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상황까지 가는데. 그러니 이렇게 손석희 앵커가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커서 큰 폭으로 올랐을 때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이 컸다. 부동산 자산, 거의 뭐 재산의 거의 다가 부동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큰 폭으로 올라서 한국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재인이 답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본인은 그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나니까는 복잡해집니다. 말 그만합시다. 조국 사태 관련 발언에서 그 사람과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기 때문에 제가 덜통이 나서 처벌을 받은 거지 자기가 발탁 안 했으면은 제가 쟤를 그대로 다 숨겼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 내로남불, 논란, 국민 갈등 이런 데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자성, 국민들의 상처를 달래는 그런 다독임은 없었다.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남북관계와 이야기해서 저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손석희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결과론적으로 다시 원위치가 돼버린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답이 그러면 5년간의 평화는 어디 날아갔습니까? 5년 동안은 평화롭지 않았느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각종 사안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 문제없다 이런 대응을 했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는 데 대해서 아주 고깝게 여겼죠. 뭐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초반에 공약했던 강화문 시대 이것을 그 공약, 그 빌공짜 공약으로 만든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옳은 판단이었다. 강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인터뷰가 또 우리 사이에 갈등의 화두를 던진 모양새다. 윤 당선인에게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후보 그 모드와 대통령 모드는 달라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대담에 임한 문 대통령 자신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떠나는 현직 대통령 모드에 진솔했는가 묻고 싶다. 오직 그 JTBC와의 대담 내용이 국민의 부활을 질렀으면 관계가 있는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겠습니까? 자, 문제는 정말 상황 판단을 못하는 가대망상증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어쩌면은 자기 보호 본능을 지금 막 발동을 해서 퇴임 이후가 너무나 불안하니까 맹목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탁현민 간신이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간신입니다. 탁현민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걸고 넘어지면 문재인을 걸고 넘어지면 확 물어버린다. 정신 자 이런 것이 이 문재인의 언행을 읽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는 탁현민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이 탁현민을 데리고 다니려면은 입막에 채워서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물 거다. 확 물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대형 교는 데리고 다닐 때 입마개를 채워야죠. 그리고 채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죠. 자, 이런 말은 지금 언어의 유희죠. 이 진중권이나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치밀하게 이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중요한 걸 하나 빼버렸습니다. 뭐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6개월 내에 입법하고 나서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를 설치를 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그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있다가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국형 FBI로. 그게 합의안에 있었습니다. 중재안, 박병석 중재안에. 그런데 어제 법안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왜? 한동훈의 무기가 될까 걱정해서 중수청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형 FBI에 수사권을 다 넘기면은 이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지휘를 하죠. 그거 무서워하는 한동훈이. 그러니 이게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어? 하고 화들짝 놀라서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죠.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박병석 중재안에 다 있었던 거고 중수청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이 내용에 합의안에 있었는데 사법개혁특위 이야기도 없어져 버리고 이 한국형 FBI 이야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빠져버렸는데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야당이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중수청이라는 대형 권력기관을 갖다 바치는 꼴이라
주저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발의된 중수청 또는 뭐 특별수사청 법안도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은 중수청장은 임명하고 면직하는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법무부에 두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서 중수청을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검찰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죠. 지금 정권 주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것도 통째로 빼버리는 그런 철저한 치밀한 대모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진실이 묻혀버리거나 또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일들이 아예 없었던 일로 돼버릴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대응책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4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